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술을 입히는 남자 주식화백입니다. 3월 14일 즐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와 기술주들의 약세에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우존스 0.69% 하락, 그다음에 S&P 500 1.30% 하락, 나스닥 2.1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전망이 좀 있죠. 이번 주 15일에서 16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유가 움직임도 시장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좀 보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제가 이거 금리보다는 휴전이나 유가 움직임이 가장 클 거예요. 다음은 환율입니다. 지난 금요일 환율이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3.75 오른 12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 조금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자,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이 되고 PCR 검사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으면 선별진료소 등을 찾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보다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줄여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추려는 것인데, 또 이날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법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진짜 위드 코로나가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꾸준하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이제 비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제 대를 들어갔는데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바닥일지 아닐지는 매수가를 위협하면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직 한 3에서 한 4% 수익권으로 알고 있는데, 자 봅시다 한번.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사 보면 국내 운항 중단으로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저비용 항공사 경영난이 고유가 맞물려 더욱 악화되면서 항공유 관세 인하,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사 매출 원가는 연료비의 3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료비가 1조 8천억 원에 달해 2020년 1조 2,474억과 비교해 43.3% 증가를 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연료비가 오른 만큼 세금 완화 등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지원이 조금 나오면서 유가가 낮아질 경우에는 상당히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자, 새 정부 시대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특정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죠.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쏟은 산업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바이오테크가 주도를 이뤘었고, 이명박 때는 인프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문화였죠. 문화 산업 육성.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을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 AI, 그다음에 반도체, 로봇, 양자, 그다음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헬스, 이렇게 5대 메카테크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과에서 정부가 육성할 5대 메가테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좀 합니다. 정부 정책 수혜 섹터의 초과 성과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 한정되는 경우가 좀 많죠.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지지율하고 그 다음에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권 초기부터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수요와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이 진짜 주도주를 결정할 듯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 예, 이 5대 기술 공약 중에 이 5대 기술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지켜질지 이거는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반짝은 할 텐데 이걸로 인해서 5년 먹거리 이렇게 올라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좀 가지고 있으니까 국제 정세에 맞춰 가지고 글로벌 수요 같은 거를 좀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진짜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 국내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보노로이가 코스닥 등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첫 바이오 대어 등장으로 이제 기업 공개 시장에서의 성패에 관심이 좀 모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노로이는 이날부터 이제 15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보노로이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5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인데 밴드 기준 예상 공모 규모는 1000억에서 이제 1300억입니다. 예상 기업 가치는 6,984억에서 9,080억이라고 하네요. 청약 일정은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서증권에서 한다고 합니다. 자, 벌써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성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